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월남 철수작전. (1975년) 월맹군은 푸옥록성의 성도인 푸옥빈을 점령했다. 월남전 사상 성도가 공산군에게 점령되고도 탈환하지 못한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하노이의 월맹 지휘부는 미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고 다음 단계의 작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2년 전의 의회 결의로 인해 포드 행정부는 이런 중대한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답답한 키신저는 월맹 상공에 대한 정찰 비행을 강화하고 필리핀 수빅만을 출항하여 인도양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월맹의 통킹만으로 접근시켜 월맹 측에 경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월맹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중대한 협정 위반을 한 월맹은 오히려 미국 측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여 정찰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편승하여 포드 행정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의회와 언론은 더 큰 협정 위반자인 월맹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정부에 덤벼들었다.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서 변명해야 할 판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의회로부터 국방예산 심의를 받아야 할 시점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다. 엔터프라이즈호가 수빅만을 출항하자마자 하노이는 또다시 미국이 침략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외쳤다. 미 국방성은 엔터프라이즈호의 통킹만 접근 계획을 취소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던 하노이의 월맹 지휘부는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월남 방어 의지를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총리 판 반동은 우리가 미국에 뇌물을 주어서 개입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은 월남을 구해보려고 했다. 그들은 탄약이 떨어져가는 월남 정부에 대해서 3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포드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너무 부드럽게 대한다고 비난해오던 반공의 보르 헨리 잭슨 상원의원도 인도 진화의 문제는 3억 달러의 무기 구입비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티우 대통령은 이때 전략적 부대 배치 전환을 단행한다. 중부 고원지대를 지키던 정예 공수부대들을 해안의 다낭기지 부근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다. 방어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선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다. 이것이 월맹 지휘부에 나쁜 신호를 보냈다. 하노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해로 예정했던 4.20 진격을 이 기회에 해치우기로 결단했다. 참모총장 반틴둥이 월남으로 내려와 월맹군 사령관을 맡았다. 이 침략 행위를 덮기 위해서 월맹 정부는 전형적인 위장 평화 공세에 나선다. 그들은 정치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그 내용은 미국의 개입을 중단시키고 파리 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새 정부를 4.20에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키신저는 그제야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3년 전 그는 파리 협상의 상대자인 레둑토가 표정도 바꾸지 않고 티우 암살을 제안했던 것을 기억했다고 한다. 정규군을 동원하여 월남을 침공함으로써 파리 휴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월맹이 휴전협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티우 정부를 교체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해도 미국의 언론은 온건한 제안이라고 환영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975년 3월 6일자 사설에서 포드 대통령이 신청한 3억 달러의 긴급 지원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미 통과된 대월남 원조에게 삭감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구엔반 티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또 그가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군사 지원을 줄여야 한다. 미국의 적이자 협정 위반자인 월맹에는 침묵하고 우방이자 피해자인 월남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대한 것이 당시 언론과 의회였다. 대중 정치 시스템에서는 여론이 반전 평화로 돌아버리니 언론과 의회도 휩쓸려들고 행정부도 발이 묶여버린 것이다. 월맹은 이때 미국 내 언론과 반전단체 그리고 의회를 자신들의 편으로 조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월맹은 월남 내에서는 월맹 정규군과 베트공 그리고 순진한 민주투사들을 조정하고 있었다. 티우와 포드 대통령은 이런 월맹 전략에 의해
여론과 언론과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됐다. 월맹을 북한의 김정일 정권, 월남의 TU 정권을 한국의 보수 세력, 그리고 당시 반전 무드에 조종당하던 미국의 언론과 의회를 지금 반미, 친북 바람에 나부끼는 한국의 언론과 국회로 놓고 비교하면 여러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것이다. 1975년 3월 월맹 정규군이 탱크와 대포를 앞세워 월남의 중앙고원을 공격하자 TU 월남 대통령은 측근인 트란 반 람을 워싱턴으로 보내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답이라도 하듯이 민주당 상원의원 총회는 3월 12일 월남에 대한 어떤 추가 지원도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다. 실망한 TU 대통령은 중앙구원 방어부대와 공수부대를 후방으로 철수하여 다낭 근방에 포진하도록 지시했다. 이 철수부대가 쓸 수 있는 도로는 루트 7B 하나뿐이었다. 도로의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이 도로로 약 6만 명의 군인들과 약 40만 명의 민간인들이 쏟아져 들어와 거대한 인파의 강을 만들었다. 당시 월남 군인 가족들은 부대 근방에서 숙식하고 있었다. 이 군인 가족들도 군인들과 함께 이동해야 했다. 철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월남인들이 또 피란길에 올랐다. 소수민족들은 월남 정부가 자신들을 방치한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도로를 꽉 메운 인파 속에서 군인들은 약탈을 자행했다. 거대 인파에 대한 식량 배급도 불가능해지고 군기가 무너지더니 월남 전투기는 후퇴하는 부대를 월맹군으로 오인하고 폭격했다. 이 혼란 상태에서 이동하던 군대는 거의 해산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부대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중부고원지대로 들어온 월맹군은 이 사태를 보고 사이공까지 진격하여 통일한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1975년 4월이 되면서 키신저 국무장관은 월남의 멸망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다. 이제 미국의 목표는 월남의 보호가 아니라 월남 내 약 6천 명의 미국인과 그동안 미국에 협조했던 월남인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일이었다. 이 철수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는 TU 정부가 기능하고 있어야 했다. TU 정권이 월남과 함께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TU를 포기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 CIA 국장 윌리엄 콜비는 미국이 TU를 퇴진시키는 대신 월맹 측으로부터 미국인들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건의를 했다가 키신저로부터 거절당했다. 포드 대통령이 하루속히 월남을 포기하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의회와 언론, 그리고 자신의 백악관 참모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포드는 이를 거부했다. 4월 10일 미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그는 월남에 충분한 원조를 하지 못했고 월맹의 협전 위반을 응징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었다고 강조했다. 반전 여론의 포로가 된 미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손발이 묶인 채 월남의 최후 몸부림을 지켜보아야 하는 포드 대통령의 고통에 찬 호소였으나 의회는 이를 묵살했다. (1965년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여 한때 5만 병력을 투입했고 연 30만 명의 파병 실적을 쌓았던 박 정권으로서는 월남의 침몰이 대안의 불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일찍부터 교민 철수 작업을 준비했다. 박 대통령부터가 월남 사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7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아주지역 공관장 회의가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영관 주월 한국 대사는 김동조 외무장관에게 이미 보고드린 월남 공관원 및 교민 철수 계획을 빨리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3월 15일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사관이 파악한 교민 수는 처음에는 1200명이었으나 실제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민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이보다 훨씬 많았다. 북쪽의 월남군이 사이공을 향해 후퇴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민들도 사이공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 대사는 철수선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4월 9일 두 척의 해군 LST 수송선이 부산항을 떠났다. 두 배의 함장들은 사병들에게는 남중국 해상 훈련을 하러 간다고 알렸다. 이 철수선이 월남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도 사이공에서는 월남이 망하리라고 보는 이들은 소수였다. 전쟁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던 사람들보다 대체로 사태를 낙관했다. 교민 철수선 파견을 결정한 것은 1975년 4월 3일
김정태 외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였다. 이 회의는 교민 철수에 관한 결정권을 주월 한국 대사에게 일임키로 하고 자비 퇴거가 불가능한 교민들을 위해서는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4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회의에서 월남 근무 경력이 있는 이희성 국방부 기획국장, 한 참석자가 아직 월남군이 건재하고 있지 않느냐고 위기론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월남군은 벽돌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벽돌이 하나 빠져 기초가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주월 한국 대사관에서는 해군 LST를 기다리면서 우선 대사관 가족들과 상사 주재원들을 여객기편으로 내보내고 교민들에 대한 철수 권유, 월남 정부와의 교섭에 나섰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월남 정부는 적법 출국 수속을 요구했다. 출국 비자를 받으라는 뜻인데 수년간 불법 체류한 사람들과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문제였다. 4월 22일 우리 해군 LST 2척이 구호 물자를 싣고 사이공 외항인 뉴포트에 도착했다. 주월 한국 대사관은 구호품 전달 행사를 거창하게 거행했다. 월남 사람들의 협조를 받기 위함이었다. 23일 오전부터 구호 물자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대사관이 철수 교민들의 승선 시기를 26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하역 시간을 천천히 끌어야 했다. 4월 25일 상부에서 두 척의 LST를 지휘하고 있던 권상호 대령에게 지시 전문이 내려왔다. 즉시 하역을 중지하고 교포를 탑승시킨 뒤 귀국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본부에서 본 월남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한국 해군 함정이 월맹군에 억류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김영관 대사와 권상호 대령은 현지 지휘관의 판단으로서 이 전문을 무시하고 교민들을 다 태워가기로 결심했다. 26일 본부에서 즉시 귀국 명령이 또 내려왔다. 귀 분대가 사이공에 체류한 채 메콩강이 봉쇄될 때 이에 따른 문제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감안하면 한시라도 체류할 수 없는 실정임을 명시하여 군 통수계통의 지시에 의거 행동하라. 김영관 대사는 권 대령에게 여기까지 온 이상 대사의 지휘를 받으라. 나를 대사로 생각하지 말고 해군 참모총장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도 국방부에 대해서 현지 대사의 의견대로 하라고 정리해 주었다. 일부 교민들은 대사관이 피말리는 철수작전을 하고 있는데도 철수선을 탔다가 도로 내리고 일부러 뒤로 빠지는 등 한심한 행동을 보였다. 이 광경을 본 해군 장병들은 위기 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라통이 치밀었다고 한다. 26일 오후 6시 30분 두 해군 함정은 뉴포트 항을 출발했다. 한 섬으로 데려다줄 월남 난민을 포함하여 약 2,500명을 실었다. 한국 교민들 외에 교민들과 결혼한 월남 여자들도 많았다. LST 두 척은 메콩강을 따라 내려가 바다로 나가는 야간 항해를 시작했다. LST 815 함장 이윤도 중령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으나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메콩강 주변은 미군이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레이더도 별 쓸모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강줄기를 대충 보면서 항로를 잡아나가야 했다. 가판에 불을 전부 켜고 난민 텐트도 쳤다. 이 배에 대한 포격을 면해보려는 것이었다. 보통 대여섯 시간 걸리는 메콩강 하류 항해에 9시간이 걸렸다. 새벽에 파도가 치는 바다를 만나니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 한국 해군 함정이 교민들과 난민들을 싣고 떠난 다음 날 27일 아침 뉴포트 항은 월맹군의 포격을 받고 크게 부서졌다. 두 해군 함정편으로 교민들이 떠난 시점에서 사이공에는 한국 공관원 10여 명과 교민 164명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월 한국 대사관은 4월 중순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참석자는 김 대사 외에 공사 이대용, 무관 정순영, 정치참사관 이규수, 공보관 김기원 씨였다. 이 회의는 이 공사를 철수대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어느 날 정순영 무관이 월남군 총사령부에 갔다 오더니 이런 보고를 했다. 신문에 보면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데 총사령부에 가보니 전투 서열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월남군 총사령부의 현황판이 마비됐다는 의미, 즉 전쟁 수행 의지를 버렸다는 뜻이었다. 이 공사는 태우 대통령과는 미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을 때부터 아는 사이여서 사이공에서 고급 정보를 쉽게 수집했다. 그는 미국 CIA 사이공 지부장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해와서 알려주었다.
4월 21일 저녁 김기원 공보관은 NHK 지국장으로부터 키신저와 레둑토가 4월 30일에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일본 대사관도 극히 1분만 남겨놓고 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날 대책회의에서 김 공사는 이 정보를 보고한 뒤 대사관의 직원을 더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이 공사는 아직은 월남군이 건재하고 있으니 그럴 시기가 아니다 라고 반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견해가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 대사는 김 공보관에게 그 정보를 대사의 사신 형식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아주국장 대리였던 공로명 전 외무장관도 본부에서부터 현지 외교관들이 월남 정세를 낙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월남을 잘 알수록 그 속에서 생활한 사람일수록 갑작스런 붕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밤에 두 해군 함정으로 교민을 태워보낸 다음날 4월 27일 날이 밝자 대사관 뜰로 한국인들이 몰려들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새로운 사태가 전개된 것이다. 4월에 들어서 월남의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4월 18일 그레이엄 마틴 주월 미국 대사에게 미국인들과 월남인들의 철수를 서둘러 4월 22일까지 미국 공관원 수를 1250명까지 줄여놓으라고 지시했다. 이 수는 미국 대사관 뜰에서 항공모함까지 헬리콥터로 실어 나을 수 있는 1인분의 수송 인원이었다. 마틴 대사도 월남의 생존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그는 월남군이 중부고원 지방을 내주고도 후방으로 물러나 저항선을 설정하여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월남 정부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자 마틴 대사는 사이공의 연립정부를 만들어 권력을 월맹 측에 이양하는 동안 많은 월남인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키신저 장관은 그런 판단은 월맹의 무자비한 행태를 잘 모르는 순진한 착각이라고 일축한 뒤 철수 작전을 서둘 것을 지시했다. 4월 14일 미국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포드 대통령을 찾아왔다. 이런 일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그들은 월남 사람들을 많이 구출해주기 위하여 미국인들의 철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포드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전했다. 아이다호 출신 프랭크 처치 의원은 우리에게 충성했던 월남 사람들은 다 구출하려다가는 또 다른 큰 전쟁에 휘말려 들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집니다. 인도 지나반도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거대한 명분으로 월남전에 들어갔던 미국의 목표는 이제 미국인과 월남인의 철수를 위해 며칠간이나마 시간을 버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월맹군이 주도권을 잡은 전장의 결과가 이런 수모를 강대국에 강요했다. 키신저는 4월 19일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 도브리닌을 통해서 포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문서로 정리하여 브레즈네프 서기장에게 전달한다. 요지는 미국인들과 친미 월남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휴전이 필요한데 중재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포드는 필요하다면 TU 정권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메시지는 또 사이공에서 탈출구로 쓰고 있는 탄손루트 공항이나 여객기를 월맹이 포격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월맹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이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곁들였다. 현 상황이 우리 양국의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또 미국인들이 다른 국제 문제를 보는 시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되기를 바란다.